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의 차로 유명한 볼보 S90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볼보는 그동안 안전을 내세우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높여왔는데요. 특히 4년 만에 S90 부분명의 모델을 선보이면서 또 고급 세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최근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는 경쟁물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 S90을 시승하면서 또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90의 디자인은 심플함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크롬 디테일이 반영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에 띕니다. 또한 LED 헤드램프 모습은 마치 토로의 망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S90의 전장은 동급 최고 수준인 5090mm인데 기존 모델 대비 무려 125mm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컷 휠이 더해져서 플래그십 세단의 그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에는 시퀀셜 턴 시그널이 포함된 디귿자 모양의 풀 LED 테일램프도 추가가 됐습니다. 후와 마찬가지로 내부 모습도 깔끔합니다. 시트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해서 최상의 착자감을 제공합니다. 천연 크리스탈로 제작된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인스크립션 모델까지 확대돼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드 분위기가 강조됐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송풍구가 세로형인 점이 또 특징입니다.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암레스트와 측면 윈도우 선 블라인드, 또 리어 선 커튼까지 갖췄습니다. 휠베이스는 3060mm, 그리고 레그룸은 1026mm로 각각 120mm, 115mm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뒷좌석이 매우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주행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요. 오늘 시승하는 당일 아침에 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자동차 주행 리뷰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네시스 GV70 아마 시승 행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요, S90 중에서도 B5 인스크립션 트림입니다. 이제 볼보가 S90을 이제 내놓으면서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B5에 있고 T8이 있습니다. 그래서 B5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고 T8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지금 S90은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의 차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할 때도 이제 홍보 모델이었고요. 또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또 EPL 이제 리그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핫한 플레이어잖아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상급 어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그런 이제 홍보 효과도 좀 큰 것 같아요. S90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벤츠 E클래스를 시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벤츠 브랜드를 좀 선호하고요. 그런 이제 안정적인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벤츠를 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S90을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행 성능을 좀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드럽게 나아가는 측면이나 아주 매끄러운 주행 이런 거는 이제 벤츠 이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죠. 물론 볼보 S90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승했던 벤츠 이클이 좀 더 좀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성 부분에서도 이클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즘 굉장히 추운데 이제 스티어링 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는 이제 있고요. 벤츠는 이제 AMG 라인 없으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고 통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볼보 S90을 타보니까요, 이제 열선이나 통풍 또 스티어링 열선 같은 경우 다 3단계로 이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모두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면을 본다면은 볼보 이제 S90, 그러니까 볼보 라인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화려한 면도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브랜드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야라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볼보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미니멀리즘이 좀 강조되지 않았나, 좀 심플하고 간결한. 그래서 뭐 아까 외부 디자인만 봐도요 되게 깔끔하잖아요. 뭐 전면부 그릴도 그렇고 또 인테리어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단순함의 미학이 아닌가라는 또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봐도요 굉장히 뭐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있을 건 다 있고 뭐 실속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속 구간이나 고속 구간 계속 좀 주행을 해보니까요 약간 좀 소음 부분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니까 굉장히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깔끔하고 뭐 그런 이제 좀 간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기어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오레포스사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 너브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좀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가끔 이제 볼보에서 좀 뭐랄까 좀 사람 많은 유동인구 많은 데서 이제 그런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IFC에서 했던 거는 2번 정도 갔었는데, 약간 이제 상위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크리스탈 기어가 이제 있어서 그때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뭔가 좀 기어 만지는 좀 재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확실히 눈길이 가고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 마음에 드는데요. 볼보에 센터 페시아 부분이 조금 저는 조금 불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요. 송풍구라든가 굉장히 긴 모양으로, 물론 이제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저는 조금 이런 건 뭐 벤츠라던가 차라리 전 아우디 쪽이 좀 더 멋있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팀에 구동을 시키려고 이제 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볼보는 좀 거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가로로 돼 있어요, 송풍구가. 이게 좀 뭐랄까요, 고정이 되는데 이게 세로형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볼보가 이제 SKT하고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에는 이제 T맵이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 클래스하고 이제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 내부는 이클이 좀 더 좋고요. 저는 외부는 이제 볼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제 전면부 쪽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전장이 5090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길거든요. 그런 이제 비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보면 이제 토르의 망치라고 해가지고 T자 모양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볼보의 디자인이 뭐 간결하다, 심플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뒷부분 이제 리어램프는 조금 이제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60이나 S90 같은 세단은 이제 디귿자 모양이잖아요, 그 리어램프 모양이. 그리고 이제 뭐 XC90이나 그런 SUV, 또 뭐 V60, V90, 뭐 크로스컨트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리어램프가 세로로 약간 가늘게 길어가지고 그런 식의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볼보를 잘 나타내는 그런 차별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깔끔한 모습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볼보라는 브랜드가요 어느 순간 굉장히 확 치고 올라온 그런 좀 느낌입니다. 특히 좀 젊은 층들한테 좀 많이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볼보가요 한 2013년만 해도 한 2000대 뭐 이 정도 팔았더라고요. 근데 한 201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5000대, 2018년에 대략 한 8000대, 작년에 이제 10,000대가 넘었죠. 그리고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이미 넘었습니다. 10,000대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핫한 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자 시장을 좀 보면 벤츠가 당연히 앞서 나가고 있고, 또 BMW가 이제 2위 자리를 붙이고 있고, 또 올해는 이제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이 좀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독일 브랜드가 이제 그 4개가 이제 빅4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뒤를 좀 추격하는 게 이제 볼보하고 뭐 테슬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인식들이 좀 있고 판매량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기 기간이 이게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볼보가요. 뭐 S60이나 뭐 XC40, 뭐 60 이런 이제 인기 모델들은 뭐 6개월, 뭐 1년 가지고 왕명이 높기로 또 유명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프리미엄이 됐는지 좀 이미지가 예, 조금씩 좋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 주변 기자들 중에서도 좀 볼보 브랜드를 좀 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작년에 어떤 전문지 기자와 같이 이제 2인 1조로 탔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 때문에 1인 1차를 많이 이제 하게 하고 이제 촬영 기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둘이서 이제 타가지고 이제 기차에서 교대하고 그랬었는데 XC90인가? 그거를 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부러웠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이제 제 기준이지만 주변 기자들 중에 이제 볼보 오너들은 좀 만족스럽게 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볼보가 좀 괜찮은 브랜드인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 하면 이제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뭐 크레인에서 30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뭐 이제 그런 실험도 했었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제 써봤는데 또 아주 무난하게 됩니다. 이제 벤츠 2350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터치 조작하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좀 세게 눌러야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볼보 S90은 그 버튼을 이제 눌렀는데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눌려가지고 또 작동하기도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자율 주행을 키니까 이제 차선 유지 보조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볼보는 이게 그 기능이 활성화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모양의 핸들이 뜨냐 안 뜨냐 하는데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또 주행을 가능하게 또 합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90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90으로 맞춰놓고 이제 차간거리 4로 설정해서 다시 이제 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S60도 그렇고 이번에 S90도 제가 옵션표를 보니까 이제 안정사양만큼은 이게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됐더라고요. 뭐 파일럿 어시스트라든가 뭐 ACC라든가 이런 시티 세이프티 기능 같은 경우는 이게 모멘텀이나 인스크립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볼보 B5가 이제 아까 이제 모멘텀이 한 6천만원 그리고 이제 인스크립션 6,7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산다면은 이제 인스크립션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00만원, 700만원 차이긴 한데 일단 그 바와슨 윌킨스 이제 그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또 앞좌석 통풍이나 또 뒷좌석 암레스트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합치면 좀 600만원 값어치는 충분히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에 이제 바와슨 윌킨스 이제 그 스피커가 이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피커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벤츠 이클보다는 좀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제 볼보 S90은 이제 E 세그먼트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이제 D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산다면은 볼보 S60도 굉장히 유력한 좀 모델이에요. 거기서 뭐 벤츠 시클이나 뭐 BMW 3 시리즈 아니 뭐 제네시스 G70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 급에서는 저는 벤츠는 조금 좀 그렇고요. 만약에 돈이 된다면 S60을 굉장히 좀 저는 최우선적인 후보로 놓을 것 같은데 이 세그먼트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이클이나 이제 5 시리즈가 잡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뒷좌석 있지 않습니까? 뒷좌석이 이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전장이 5090mm인데 이게 한 거의 125mm 정도 늘었고요. 기존 모델보다. 뒷좌석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뒷좌석은 그랜저라든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밀리 세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S90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뭐 저 혼자 탄다면은 벤츠 E클래스를 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E클은 좀 패밀리 세단보다는 그냥 좀 제가 좀 만족해서 타는 뭐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좀 차를 사야 된다, 뭐 가족들 많이 태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S90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네시스 G80 정도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볼보라고 했을 때 이제 떠올리는 게 제가 계속 말했던 이제 안전이라든가 아니 뭐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긴 대기 기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할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게 프로모션 하잖아요.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할인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뭐 그게 돼가지고. 근데 할인 안 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뭐 볼보도 있고요. 테슬라도 아마 할인이 거의 없던데요. 줄을 쓰잖아요, 막 살려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할인이 이제 없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못 사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가격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왜냐면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차를 이제 출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가격을 몇백을 막 내리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막 예전에 샀던 차주들이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면 그거잖아요. 그 사전계약 기간 때 그 브랜드를 믿고 산 사람들인데 오히려 몇백만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소홀히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UD 같은 경우는 조금 불만족스럽네요. 확실히 이거는 이제 벤츠 E클래스보다, 그러니까 E클래스 할 때는 되게 시인성도 좋고 또 표현되는 정보도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S90의 가격을 보면요, 제네시스 G80하고 벤츠 BMW 이 사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G80 뭐 3.5 가솔린에다가 뭐 풀업 하면은 이제 더 비싸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을 봤을 때 이제 그 정도잖아요. 이제 그거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이런 수요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입차는 사고 싶고 이 세그먼트에서, 근데 뭐 벤츠나 BMW, 아우디는 너무 흔하니까 조금 차별화된 그런 차를 사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싼 가격대가 낮은 차를 사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볼보가 조금 이제 그 대안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임진각 쪽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그 스티어링 휠 쪽을 보니까 의외로 패들 시프트가 없네요. 그래서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뉴얼 모드를 이제 쓰려면은 이제 기어를 이제 D에서 한 칸 더 내리면 이제 M이 되고요. M에서 한 칸 더 내리면 D가 되고, 그리고 M으로 갔을 때 이게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기어 단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보니까 이게 주행 중에 좀 정보를 이게 좀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는 이제 에코하고 컴포트하고 인디비주얼하고 다이내믹이 있는데, 이제 다이내믹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뒷좌석 이제 앉아봤는데 이게 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버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뭐 파워 윈도우 버튼이 있고, 또 그걸 한 번 더 꾹 누르니까 이제 가림막까지 쳐지거든요. 그 선블레이드. 근데 이제 왼쪽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5개고 왼쪽은 이제 하나구나, 뭐 이렇게 차이점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이제 주행하다가요, 이게 좀 되게 속도가 많이 붙은지를 모르고 좀 안정적으로 쭉 가니까, 근데 딱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속도가 높아가지고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조금 냈다가 다시 줄이고 이제 컴포트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나 충격은 조금 이거는 조금 불만족입니다. 리뷰하면서 이제 간혹 지금 벤츠나 이제 다른 이제 경쟁 모델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이게 6,7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벤츠로 치면 이제 250 아방가르드하고 250 이제 익스클루시브 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벤츠 이제 옵션표를 보니까 이제 250 아방가르드는 이제 통풍이 이제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익스클루시브도 통풍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모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 익스클루시브하고 볼보 S90 인스크립션,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둘 다 뭐 좋은 차니까요. 그 외에 뭐 이제 BMW 뭐 5 시리즈나
뭐 A6, 아우디 A6 그리고 뭐 제네시스 G80 뭐 다들 뭐 좋은 차들이니까요. 이건 뭐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드라이브 뭐 스타일이라든가 뭐 취향. 근데 저라면 이제 S90도 굉장히 이제 이 세그먼트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뭐 그런 차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